217페이지 로마자 2번에 1번 원처분주의 채택. 이제 원래 취소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려면 처분이어야 되는데 심판을 거치게 되면 처분이 두 개가 돼요. 처분. 심판을 거치게 되면 재결도 처분이거든. 그래서 반가로 1번의 논의의 필요성, 원처분과 재결은 처분이기 때문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모두 대상이 되면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에 키워드 이제 판결의 모순이죠. 판결의 모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원처분하고 재결처분 둘 다 처분에 해당하니까 둘 다 대상으로 하게 되면 판결의 모순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을 한 개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제한. 이거는 이제 입법주의가 원처분주와 재결주의고요. 반가로 2번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원처분주와 재결주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처분주의란 취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이제 원처분만을 다투며 원처분만을 다투고 끊고 재결의 경우에는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재결을 다투도록 하는 제도.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재결을 다투도록 하는 제도. 세 번째 줄에 재결주의는 재결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재결만을. 키워드가 재결만을. 다시 원처분주의는 원칙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원처분. 재결주의는 재결만을. 그렇게 되면 이제 처분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제한이 되니까 판결의 모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에요. 반가로 3번에 우리 법은 어떠냐? 우리 법은 두 번째 줄에 행정성의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을 중시해서 우리 행소법 19조 외우셔야 돼. 19조에서 원처분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끊고 행정성법이 일반법이라 이제 개별법 원칙은 이제 원처분주의고 예외적으로 이제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예외적인 개별법성의 재결주의가 뭐 감중, 특중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법도 관련이 있었는데 국법에서는 예외적인 재결주의로 봤지만 현행법에서는 원처분주의로 바뀐 그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예요. 여기 이제 설명하면 자 A에 이제 원처분이 있고 만약에 임전이지만 심판을 갈 수 있다. 심판을 거치게 되면 재결 처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구제가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가는데 소송에서 이제 대상 적격에서 취소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려면 이제 처분에 해당해야 된다. 처분의 조문이 2조 1항 1호가 있죠. 그래서 2조 1항 1호에 의하면 요 원처분이나 재결처분 둘 다 처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에게 국장이 이제 사업인정을 2월 1일 날 발령했는데 근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본금 요건 10억 이어야 되는데 5억밖에 없는데 사업인정을 발령했다. 사업인정이 갑에게 발령되면 누가 구제를 가죠? 사업시행자예요? 아니면 토지소유자예요? 토지소유자. 제3자의 횡재니까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 처분이 이제 위법임을 주장하면서 얘는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전치주의. 표류적 전치주의가 두 문자가 뭐죠? 세공도. 우리 법은 세공도가 아니니까 임의적 근치라서 바로 사업인정에 대해서 취소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을이 원고이고 을이 취소해달라는 대상은 사업인정이죠. 사업인정. 사업인정은 특허로서 이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데 임전이지만 심판을 거칠 수도 있어요. 취소 심판을. 심판을 거치면 이제 소송이 주용되기 때문에 심판도 두 단계로 심리해요. 첫 번째 무슨 심리할까요? 요건 심리. 이거 통과하면 본안 심리. 소송하고 똑같아요. 소송의 요건, 소송 요건이 두 문자가 대, 원소, 전기관. 근데 이제 심판이니까 전치주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돼요. 90일. 90일이면 2에다가 3개월이니까 3 더하면 5월 1일이면 기간 내, 5월 2일이면 기간 경과. 만약에 기간을 경과했으면 소송의 경우에 소송 요건 불충족이라서 무슨 판결이 나오죠? 각하 판결. 심판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니니까 이제 용어를 심판 요건 불충족.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아니라 제기래요, 제기야. 그래서 판단 기간은 A2예요, A2. A2가 각하 판결이에요, 각하 제기래요? 각하 제기요. 용어가 판결 대신에 제기라는 용어만 쓸 뿐이에요. 헷갈리니까. 만약에, 그리고 이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을이 이제 원고이지만, 여기 똑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얘는 청구인이라, 청구인. 뭐라고 한다고요? 청구인. 상대방, 요 A,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고가 아니라 청구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소송과 똑같이 청구인은 심판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소송이 아니라 심판 청구가 적법함으로, 소송이 적법함으로 대신에 심판 청구가 적법함으로 법원이 아니라 A2가 심판 요건을 충족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심판 요건을 충족하면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소송하고 똑같아. 기초 프린트물의 12페이지에 3번 소송의 경우에 양가로 1번의 요건심리 12페이지 기초 프린트물 가로 안에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제 소송 요건이 아니라 표현을 심판 요건이라고 해요. 심판 요건. 그래서 양가로 가번에 원고 대신에 뭐라고 불러요? 청구인.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판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이 아니라 심판이 적법함으로 법원이 아니라 A2가 본안 심리를 한다. 이런 흐름이고 양가로 나번에 피고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요?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판 요건을 불충족하면 심판이 부적법함으로 법원이 아니라 A2가 각하 판결이 아니라 재결을 한다.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2의 재결은 심판 요건을 불충족했을 때 나오는 게 무슨 재결이에요? 각하 재결. 을이 만약에 각하 재결을 받았으면 을은 취소 심판 가서 구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구제 안 된 거지. 구제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소송 가는 것이. 요건을 충족하는 본안 심리. 본안 심리도 청구인 을은 요 사업인정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건 소송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심판의 경우에는 적법하지만 부당한 경우까지 인용 제기가 나와요. 하여튼 을의 주장대로 사업인정 처분이 위법하다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A2는 혹시 무슨 제기를 하겠어요? 인용 제기를 합니다. 인용 제기. 예컨대 취소 심판이면 저 사업인정을 취소하는 취소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A는 사업인정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요? 적법이라고 주장해요? 적법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무슨 제기를 하겠어요? 기각 제기를 합니다. 기각 제기. 인용 제결, 기각 제결. 그 내용 한번 볼게요. 그 양가로 2번에 본안 심리,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 판단. 양가로 가번에 원고가 아니라 이제 청구인이죠.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인정 처분이 위법하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A2는 무슨 재결? 인용 재결. 가로 안에 이제 취소 심판이면 취소 재결을 한다. 그럼 구제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구제되는 거죠. 그럼 양가로 나번에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인정 처분이 적법하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A2는 무슨 재결? 기각 재결을 한다. 이제 소송을 갖다 끌어다 쓴 걸 준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송인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청구인 을은 무슨 재결이 나왔을 때 심판에서 구제가 되는 거예요? 인용 재결, 취소 재결이 나왔을 때. 구제 안 되는 경우는 무슨 재결? 각하 재결이나 무슨 재결을 받았을 경우? 기각 재결을 받았을 경우. 이 기각 재결로 생각해 보죠. 기각 재결을 6월 1일 날 받았다. 청구인 을이 구제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취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을이 원고, 그 다음에 대상은 2조랑 1호에 의하면 사업인정은 을에게 침익적인 처분이죠. 침익적인 처분. 처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각재결도 을이 이제 구제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기각재결이 왜 나왔어요? 사업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을은 사업인정 처분이 위법해야 구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럼 이 재결도 2조랑 1호에 의하면
의하면 얘도 처분에 해당해요. 처분. 그럼 이제 처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원처분인 사무인정 처분과 재결 처분인 기각재결 처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다 대상으로 하면 이조랑 이록만 있다면 둘 다 취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판결에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법원에 갔더니 을이 요 사무인정에 대해서 취소송을 갔더니 1법원은 사무인정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 법원에 대해서는 요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을이 취소송을 갔더니 기각재결 처분은 얘가 적법이라는 말은 결국 사무인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뜻이에요. 적법. 그러면 한 1법원은 사무인정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이 법원은 사무인정 처분이 적법이라고 판단하면 판결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모순의 문제가 생긴다. 이유는 왜 그래요? 이조랑 이론만 있으면 둘 다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재의 217페이지의 반가로 1번이에요. 교재.